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군산대가 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하고 총장이 사퇴하는 등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대는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김동익 총장 권한대행체제를 출범시켜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익 권한대행으로부터 군산대 도약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권한대행이라고 그러니까 좀 부르기가 좀 길죠. 네, 이제 쭉 지금 뭐 입학처장으로 계시면서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위기를 이제 극복해야 하는 어떤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입학 시즌이다. 또 이런 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시랴 여러 가지 바쁘시겠는데 요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부터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이제 입학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어떻게 우수한 신입생을 충분히 충원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입학처이고 제가 입학처장으로 그런 일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3주기 기본 역량 평가에서 우리가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총장님이 사퇴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장님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자가 모두 사퇴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것이 신입생을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군산대학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또 군산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우리가 입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배출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어려운 상황을 수습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런 권한대행의 업무 어떻게 설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기관장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권한대행이 그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평상시라면은 그냥 일상적인 그 기관의 업무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관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군산대학이 처한 상황은 그러한 점을 넘어서 굉장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급한 것은 후임 총장을 되도록 빨리 선출이 돼서 그분이 중심이 돼서 군산대학의 발전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한 계획을 내년 3월에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임 총장이 지금 아무리 빨리 선출이 된다 해도 12월은 돼야 선출이 되고 또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은 또 한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후임 총장이 결정된 다음에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산대 구성원들도 그거를 후임 총장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비대위에서 그러한 준비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금 비대위가 구성돼서 그러한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군산대가 앞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뭐 군산 지역 그리고 이 도내 전북 도내에서 군산대가 갖는 위상이 상당히 큽니다. 군산대가 이제 이런 재정 제한dak에서 이제 제휴가 되니까 좀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이런 걱정에 대해서 군산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안심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그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오고 그런 밑거름으로는 지역
주민이 우리 군산대학에 많은 애정을 주셨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로서는 유일하게 이번 선정 평가에서 미선정이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선 주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성의 시간을 현재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국립대학으로서 여러 평가에서 상당히 상위에 속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평가를 계기로 우리가 좀 더 미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대학 기본 체제나 방향 이런 것을 전격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역량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서 이번에 송구함을 만회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미래 혁신 계획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관건이 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군산대 이제 현재 사정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여기에서는 이제 탈락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개별 네. 사업 지원 사업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그 사업에 선정이 됐고 평가도 좋았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주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많이 선정이 되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는 일단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네. 그것을 대학회계라고 하는데 저희 대학의 규모를 이건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이 다 똑같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학생 1인당 7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1년에 한 1,020억쯤 되고요. 네. 자체적으로 군산대학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 있고 특수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군산대학은 그동안 연간 평균 40억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네. 이번 평가로 인해서 그 부분을 못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 외에 특수 목적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링크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 사업. 이거는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째 매년 45억에서 5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고요. 또 고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도 연간 7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으로도 1년에 60억, 또 BK21 지원 사업 23억 등 특수 목적 사업으로 144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국립대학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이제 국가의 어떤 주요 특수 목적 사업 이런 것은 이제 착실하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연구 관련 또 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또 지원이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대학에서 교육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건 이제 교육 측면에서의 역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학은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도 주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가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 그 대학이 외부로부터 얼마만한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군산대학은 2020년에 외부 연구 사업으로 308건에서 291억 5천만 원을 수주했습니다. 네. 이거는 1인당 거의 9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지역 대학으로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교원 것입니다. 1인당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는 지난 2021년도에는 7월 30일 기준으로
309건에 303억 3천만 원을 수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도 작년에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7월 말까지,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7개월 동안 수주한 연구비가 303억으로 이미 작년 1년 동안 한 거를 뛰어넘었고,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400억 가까운 연구비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교수님이 340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인당 연구비가 1억을 훨씬 넘는 상황이 되고, 그러한 점을 보게 되면은 군산대학교의 연구 역량은 지역 주민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연구 사업 그리고 특수 목적 사업이 이제 군산대가 활발한 것은 역시 이제 지역하고 예, 지역 그렇습니다. 산업하고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그 사업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그런 원인으로 해서 교원 1인당 연구비랄지 1인당 뭐 재정 지원 사업 수주액이랄지 교육비 지원액이랄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아까도 이제 간간히 소개를 해주셨지만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의 평가에서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구체적인 정량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원 1인당 연구비는 이것은 정부에서 대학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신뢰성 있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대학정보공시제라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그 대학의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대학 알림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academyinfo.go.kr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원 1인당 연구비가 군산대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당 8,998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최근 자료고요. 이게 아마 10월 중에 다시 이제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8,998만 원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대학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주민께서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판단이 네. 잘 안 되실 텐데, 전북 지역에서 1인당 연구비가 가장 많은 대학은 우리 거점 대학인 전북대학입니다. 네. 전북대학은 1인당 연구비가 1억 2,1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북대학의 1인당 연구비는 수도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그러한 실적입니다. 네. 그리고 전북도에서는 군산대가 두 번째로 높고 8,998만 원이고, 세 번째로 높은 대학은 5,65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산대하고 차이가 상당하죠. 상당히 크네요. 예, 저희가 전라북도에 있는 이제 4년제 대학을 5개 대학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5위에 해당하는 대학의 1인당 연구비는 2,274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표를 봤을 때 연구 역량이 군산대학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거를 다른 대학과 비교하시면은 주민분들께서 군산대학이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판단을 아마 하실 수 있을. 연구가 그렇게 연구 역량이 좋다고 해서 그만큼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데도 그만큼 역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수험생이나 학부모, 교사 이런 분들하고 대학 진학과 관련된 제가 이제 입학처장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배치표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배치표라는 것은 전년도 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수능 성적이 얼마냐 또는 내신 성적이 얼마냐 하는 단순히 그 지표지, 네. 그렇게 들어간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얼마만큼 역량이 증대돼서 사회로 진출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 졸업생들의 평판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험생이나 학부모, 교사 이런 분들이 수긍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런 데 있어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느냐 하는 것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육에 투입하는 교육비가 얼마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분명한 미치고 지표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2년 전에 그 한국개발연구원, 보통 KDI라고 하죠. KDI에서 요즘 뭐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상당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으니까 이 대학 졸업자의 취업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KDI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가 1인당 교육비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나 수험생 이런 분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배치표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신경을 써서 보아야 될 것은 그 대학에 입학하면은 나한테 얼마만한 교육비를 투자해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중요한 지표로 봐야 되고 그것이 이미 대학정보공시제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군산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대학정보공시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최근 자료로 1인당 교육비가 1,649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국의 4년제 대학이 한 200여 개쯤 되어 있는데 순위로 보게 되면 39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군산대학이 1인당 교육비 순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도내에서 가장 1인당 교육비가 많은 대학은 역시 전북대학입니다. 국립거점대학이기 때문에 1,778만 원으로 군산대학보다 한 120여만 원이 더 많은 거죠. 전라북도에서 3위에 해당되는 대학은 1,412만 원, 4위가 1,270만 원, 5위는 1,154만 원인데 1,154만 원이면은 전국에 있는 200개 4년제 대학 중에서 대략 120위권에 해당하는 그러한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0만 정도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점은 결국 군산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그런 투자비를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1인당 교육비는 국립대 같은 경우는 대학회계 예산과 산단회계 예산을 합한 금액을 재학생 수로 나누어서 나오게 되는데 대학회계 지원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20억쯤 되고요. 네. 저희가 산단회계가 한 500억 가까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재학생 수가 지금 약 7,000명쯤 되는데 7,000명에 대한 교육비로 투자하는 것이 1,500억 가까이를 투입하고 그거를 1인당으로 나누면 말씀드린 대로 1,649만 원이라는 말씀이고 이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군산대학에 입학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증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학 일반 회계하고 산단 회계라고 하는 것은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예,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 지원 같은 것은 산단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연구비를 많이 수주하게 되면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온 지식 그것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에 더 가깝겠죠. 그렇죠. 그러한 지식을 학생들한테 바로 전수를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님의 연구에 학생들이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러한 지식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학생들의 어떤 교육으로 나타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취업률이랄지, 재학생의 어떤 충원율, 전임 교원 확보율 이것도 또 굉장히 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위해서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누가 교육할 것이냐. 네. 이거는 결국 교수가 교육을 하는데 그럼 그런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교수 충원율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대학의 학생 수에 따라서 이 정도 규모면은 이 정도의 교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정한 충원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대학은 지금 340명 교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345명쯤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비율로 나누면은 저희가 98.3%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8.3%요. 예, 100%가 안 되는 것은 조금 좀 아쉽지만 저희가 필요해서 교수 충원 공고를 내는데 지원자가 적절한 분이 안 오게 되면은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서 이것 때문에 지금 98.3%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의 교수 충원율은 평균 79.9%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의 역량이 충분해졌다면 취업으로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그렇죠. 의견을 주실 수 네. 있는데 군산대학교의 지난 5년간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들쑥날쑥하니까 지난 최근 5년간의 취업률을 보면 평균 취업률이 62.6%입니다. 네.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63.5%인 것을 감안하면 약 한 1%쯤이 떨어지는 건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군산 지역이 산업 위기 지역, 고용 위기 지역이 되면서 군산 지역에서 대졸자를 채용하는 것이 최근에 좀 많이 좀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군산대 졸업생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는 군산 지역에 있는 산업체로 진출을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취업률이 저조했지만 3년 전까지는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최근에 지역의 경기 산업 침체 현상이 그대로 이 취업률에도 반영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제 산업 위기 지역, 고용 위기 지역은 이제 저점은 통과했다. 지금 새만금 첨단 산업 단지에도 중견 기업들이 속속들이 입주 계약을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회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군산대학의 취업률도 다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아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군산의 현재의 어떤 그 상황, 좌표는 상당히 기반은 튼튼하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재정 지원 대학에서 지금 제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 양국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극복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어떻게 무엇으로 보십니까? 예, 지난 이제 8월 18일 날 가평가 결과가 발표가 됐고 9월 3일 날 최종 평가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일단 교수님들은 내부 구성원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학이 호남권에 있는 23개 대학 중에서 역량이 안 된 3개 대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결과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당혹해 하셨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도 상당히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군산대학이 어떻다라는 걸 그래도 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정부에 항의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 거지 근거 없이 이런 평가가 된 거는 아닐 거다. 그 와중에 어떤 교수님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데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제3자가 나를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본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군산대학이 굉장히 모든 지표에서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였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동안에 안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미래 사회는 굉장히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했던 인력을 양성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까지는 그러한 방법으로서도 대학의 역할을 다했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바꿀 필요가 있느냐. 전에는 이 평가가 있기 전에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뭘 굳이 바꿔야 되느냐 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지만 이 평가를 계기로 바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구성원들 사이에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 대학 교육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점을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반성을 해보자. 그러면서 관행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게 학과 중심 교육이었고 교수 중심 교육이었다. 네.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냐. 지금 군산대학에 50개 모집 단위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50개 모집 단위로 양성을 해서 배출을 해도 사회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그 50개 모집 단위로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군산이 전기자동차 허브로 지금 기획되고 있는데 그럼 전기자동차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과거라면은 자동차는 기계공학과에서 양성하면 됐지만 전기자동차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계자동차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공학과만으로도 부족하고 이거를 융합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로 한데 그런 교육과정이 군산대학에 있느냐? 현재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들어와 있고 그럼 여기서 필요로 하는 연금관리 인력을 기존의 학과로 양성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사회 수요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를 기존에는 학과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거를 수요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도 지금까지는 교수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왔는데 그거를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학생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시키자. 이런 논의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공급자 중심 네. 교육에서 지금 수요 맞춤형으로 지금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기본 틀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군산대가 그동안 쭉 해와서 뭐 몇 년 전부터 이런 방향에 맞춰서 안 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맞습니다. 공유 전공제 같은 예. 것이 그 대표적인데 예. 이 공유 전공제가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유 전공제가 무엇이고 또 예. 학생들에 대한 뭐 호응도 예. 이런 것도 얼마나 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산 지역이 전기자동차 허브가 되니까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인력 수요가 향후에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이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기계공학도 조금 미흡하고 전기도 미흡하고 컴퓨터도 미흡하고 이러죠. 그래서 지금 GM 군산 공장을 인수해서 들어온 명신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명신에서도 군산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려면은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일단 생각하는 거는 군산대학이다. 군산대학에서 그러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군산대학에 지금 4,200개 교과목이 있습니다. 네. 이 교과목 중에서 명신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떤 교과목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지를 정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신에서 그 교과목을 정해줬고요.
그럼 이대로 교육을 시키면은 명신에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라는 답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우리가 이런 과정을 운영을 할 테니까 저희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시죠 해서 이제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각도인데 지금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 중에서 자기가 입학한 전공에 대해서 비전을 못 갖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50%를 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학을 선택할 때 배치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능 점수 중심으로 그렇죠. 배치가 막상 되는 들어가 거죠. 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자기한테 안 맞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중도 탈락률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것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낭비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신소재공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 신소재공학과에 들어왔지만 신소재공학과에서 좀 비전을 갖기 어렵다. 그럼 그런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전과라든지 자퇴를 해서 다시 입학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그냥 신소재공학에서 공부는 열심히 안 되지만 그냥 졸업을 하든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학생들한테 공유 전공은 대안경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소재공학으로 들어왔지만 네가 잘 안 맞는다라면은 전기자동차 전공은 어떠냐, 또는 연금 인력 전공은 어떠냐, 네. 또 그 국토 정보 전공은 어떠냐, 우리 LX하고 연계된 거죠. 그래서 신소재는 좀 그렇지만 이모빌리티, 전기자동차는 한번 해볼 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친구는 그때부터 그 공부를 하면 돼요. 네. 소속은 신소재공학과지만 공부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공부를 해서 그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한 대학은 없었는데, 군산대학은 2017년에 공유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착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그게 정착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것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라 1, 2년 후에는 군산대학교의 교육 과정에 어떤 차별화된 장점으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대학 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유 전공계가 그러면은 군산대 몇 개 분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재는 9개 공유 전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전공, 지적전공, 연금관리 전공 등 9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은 학생들이 좀 많이 이걸 선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초기 단계라요. 네. 예. 또 군산대가 이 군산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업 위기 지역이라고 지정이 됐지만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모색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지역 협력 사업도 군산대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1년에 대략 한 70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전 군산형 그 일자리 사업. 예, 군산형 일자리도 그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가 링크 사업을 하면서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이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군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전략형 산업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의 여러 경제 주체들과 같이 군산대학이 주도를 해서 그러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산업군이 제안이 됐는데, 하나는 스마트 양식을 활용한 수상 가공 산업, 이것이 전라북도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전라북도 지역에다 스마트 양식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 산출물을 가지고 수산 가공 산업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어묵을 식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묵에 들어가는 어육이 지금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냉동 상태로. 근데 이거를 신선한 그
어육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품질이 높아지고 고부가 가치 상품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값싸게 어류를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스마트 양식을 통해서 어류를 양식하고 그것을 원료로 해서 어묵 같은 수산 가공 산업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고 예상을 하고 국고에다 신청을 해서 국고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미 스마트 양식 팀이라는 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군산이 건설 기계가 굉장히 지금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도 있고 건설기계 부품연구원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런 중고건설 기계를 또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산의 특화 산업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를 시를 통해서 정부에 제안을 했고 정부에서도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산 자동차 수출센터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 회사에서 1,020억을 투자를 하고 국고와 지방비 490억을 합해서 1,500짜리 사업으로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에 6만 평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아마 군산시와 그 회사와 지금 본계약을 협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군산대학이 다른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지역 협력 사업을 함은 물론이고 다른 대학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지역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명신과 이런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특기할 만한 것이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여기 사업도 군산대가 참여해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강소 개발 특구는 결국 대학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확립한 그러한 기술, 이러한 기술을 지역에 있는 산업체가 전수를 받아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달라라는 취지고 네. 군산대학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특허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이 기술 이전 성과도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전북대학보다 1인당 기술 이전 실적이 오히려 군산대가 높은데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또 역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강소 연구개발 특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일단 군산대학에서 30억의 사업비를 받아서 군산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과 그 기술을 받아서 산업으로 발전시킬 업체를 지금 매칭하는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은 이제 속속들이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산업으로 이어져서 그렇죠. 상용화가 되는 예. 그런 과정을 지금 실질적인 어떤 교육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여러 가지 지금 군산대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도약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이제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이제 잘 수행을 해서 또 후임 총장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앞으로 계획과 다짐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우리나라의 대학은 앞으로 미래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계획을 내년 3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군산대학도 이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평가를 계기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변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 점을 내년 3월까지로 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군산대 비대위 위원장도 겸하고 있는데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러한 틀을
물론 지금 저 총장에 입후보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그런 안을 가급적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서 후임 총장이 결정되면 그분이 바로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역 대학은 지역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은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은 지역대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역 대학 없이 높이는 것도 사상 누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은 지역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지만 이러한 현재의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역과 대학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국립대학으로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군산대학의 여러 시스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함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지원대학에서 제어된 군산대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야심찬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밀착된 도전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어떤 희망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대 총장 권한 대행이신 김동익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